(1일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다. 그 전에 얼마였어요? 62%였죠. 그렇다가 소득세가 올라서 65%까지 올랐다가 중과가 10%포인트 들어가면서 75%까지 나오죠. 기본세율이 이렇게 됐었죠. 여기에다가 지방세 10% 추가해서 최대 82.5%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남는 게 없다. 누가 팔겠냐. 이제 못 판다. 양도세를 낮춰야 거래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거래 절벽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거래 절벽이 일어날 것에 대한 밑밥부터 미리 깔아놨다. 이미 매물은 많이 늘었고 매물 좀 들어가겠죠. 지금도 안 사는데 여기서 집값 더 올리면 누가 사겠냐. 그런데 양도세 때문이라고 미리 밑밥 깔아놓는 거죠. 지방세 포함해서 실효세율이 82.5%에 달하고 10억 원에 산 아파트를 20억 원에 매도하면 3주택 보유자 해당이죠. 8억 2,500만 원에 세금을 내게 된다. 세금을 내니까 안 판대요. 그러면은 자 세금을 내니까 수익을 안 내겠다. 자 그렇다면은 세금을 내니까 이래도 월급 받지 마시죠. 저들의 논리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득세 올라갔잖아요. 3%포인트. 그러면 고소득자는 이래도 세금 내야 되니까 돈 안 벌겠네요? 소득에 대한 세금이죠. 이걸 엄청나게 손해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10억을 투자해서 1억 7,500만 원이다. 수익률 몇 %예요? 17.5%죠. 수익률이 낮나요, 저게? 굉장히 손해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지금 예금 금리 얼마고 주식 수익률 얼마예요? 근데 저거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는데 자본소득이 저렇게 늘어나서 실수요자들한테 떠넘기면은 당연히 세금으로 환수를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돌려주라고 할까요? 저렇게 과도한 투기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를 해야 투기 수요가 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투기 수요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근데 지금 양도세는 됐고 이제 뭘 해야 돼요? 1억이야 아파트 얘네를 좀 건드려라. 양도세든 취득세든. 여기 지금 투기 들어가고 있으니까 양도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예외를 두지 말아야 된다. 투기 수요 완전히 근절시키려면. 서울 집값이 들썩인데요. 개소리 집어치우고 양도세 중과되기 전에 들썩였죠. 오세훈 효과로. 이게 또 양도세 문제래요. 딱 뭔가 보이지 않아요? 6월에 전세가가 엄청 올라서 7월에 임대차법 했는데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가 들썩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지금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전세는 꽤 가능하죠. 왜? 부담이 없죠. 돌려받을 돈이니까. 거기에다가 대출이 많이 나오죠. DSR 규제도 안 들어가죠. 근데 매매는 돼요. 매매는 더 이상 들어올 유동성이 없다. 전세도 지금 유동성 떨어져가지고 전세가 상승세가 꺾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뭐 6월부터 집값 매물 없고 수요 늘었다. 수요가 늘었으면 거래량으로 증거해야죠. 거래량이 늘었어요? 3, 4월에 많이 늘었죠? 근데 뭐였어요? 5월에 이제 더 이상 금매 안 나오는구나 하고 산 사람들 마지막에 낚인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6월까지 기다렸다가 사겠어요? 돈이 없는데? 계속 매물 잠기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다. 어차피 1주택 세금은 많이 안 나오고 다주택 투기꾼들 세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매물 잠그고 있고 계속 가지고 있어서 계속 세금 내라 그래요. 임대사업자 지금 폐지한다고 그러죠. 임대사업자 폐지 6개월 내에 팔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양도세 중과된다고 그랬죠. 또 매물 잠김이라고 해요. 허위 매물 단속 그리고 1개월 유예기간.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있죠. 줄었지만 다시 늘죠. 자 3월부터 공시가격 나오고 나서 쭉 늘었습니다. 요만큼 줄었죠. 요만큼. 경기 어때요? 이렇게 쭉 늘었다가 요만큼 빠진 거예요. 인천만 지금 계속 줄고 있는 거죠. 매물 소진해가지고 가격 올려서 마지막에 분양 한탕 제대로 때리려고. 늘었어요. 엄청 늘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막 풍선 효과로 퍼져나간다고 해서 했지만 임대사업자 지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6개월 내에 안 팔면 양도세 폭탄이래요. 기사를 저 따위로 쓴다. 6개월 내에 팔면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 이걸 가지고 6개월 내에 안 팔면 양도세 폭탄이라고 하고 있다. 6개월 내에 팔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양도세 중과를 안 하겠다는 거죠. 다주택자 내 양도세 중과를 안 해주는 게 엄청난 혜택 아니에요? 뭐 집값 우리가 올렸냐? 그 전에 계속 임대사업자 때문에 올렸다고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자 2020년 2월 기사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이 매물 잠김 불렀다. 집값 급등 원인. 피땡 수첩 여기 수도권 남부 아파트가 폭등은 임대사업자 혜택 때문이다. 주택 보급률은 103%고 보유율은 60%다. 왜? 다주택자 투기꾼들이 나눠 가지고 있는 셈이다. 800여만 채를. 근데 대책은 임대사업자 등록의 대가로 걷어야 할 세금 대부분을 깎아주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 때문에 집값 올랐다.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가장 큰 실책.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는 임대사업자 때문이 아니다. 얘 말 바꾸는 거 봐라. 대단하죠? 임대사업자 6개월 내에 안 팔면 양도세 폭탄이 아니라 6개월 내에 팔면 엄청난 양도세 혜택을 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이제 임대사업자 아니고 재건축이 그래도 올려줄 거야.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해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상승폭을 키웠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재건축 완화 안 됐는데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완화해준다는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규제만 하고 있는데, 재개발하면서 오히려 재건축 조합원 자격까지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죠. 근데 호가 오른 거 이야기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50억 70억 하는 거는 지들끼리 가지고 노는 거고, 그 다음에 호가 올린다고 해서 팔려요? 자꾸 호가 가지고 난리다. 자, 음마 아파트 볼까요? 지금 최저호가 지금 이미 많이 떨어졌고 지금 호가 내리고 있죠. 왜 내리고 있어요? 음마 올해 내로 안 될 거다, 그런 기사도 나왔고. 재건축 규제 강화, 조합원 자격 시점을 바꿔버리면은 망해요 진짜. 그럼 누가 사요 그때? 마지막 거래는 이 가격이 됐는데 그 전 가격으로 호가 낮추고 있죠. 앞으로 점점 더 낮춰질 거죠. 그리고 양도세 완화하면 진짜로 저렴하게 나와서 집값 떨어지냐? 이거 언제 기사냐? 2009년 리먼 터졌을 때죠. 뭐라 그래요? 3월 16일 기획재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그리고 27일날 폐지는 아니고 한시 폐지로 후퇴했다.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양도세가 완화된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언제? 2009년 3월 말에. 자, 서울 아파트 가격 보면 어때요? 리먼 브러스 터지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2009년 3월을 기점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양도세 완화해서. 왜? 투기 수요들 들어온 거죠. 그리고 2010년까지 한시적 폐지죠. 그 다음에 2010년부터 다시 떨어져요. 양도세 완화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건 개소리다. 조금이라도 손해 덜 보면 나중에 부동산 시장 다시 찌우는 거고, 그들이 건설사들을 다시 먹여 살려줄 것이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양도소득세는 뭐다?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그리고 언제 발현이 돼요? 6월 1일 기준이죠. 자, 그래서 6.17 이후에 언제까지 팔라고 한 거예요? 21년 6월 1일 전까지. 왜? 보유세 올라가니까 세금 부담은 늘어날 거고, 그때 양도세도 올라가니까 그나마 양도세가 저렴한 6월 1일 이전에 팔아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기사에서는 보유세를 올리는데 양도세도 올려서 안 판다. 그 말에 넘어가서 늦었다 이제. 그 전에 62% 때도 있었는데 그때 안 팔고 하는 것이 늦었더라.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이 안 된대요. 집값이 그만큼 더 오르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전가돼요 지금. 그럴 거면은 보유세 부과 시점이니까 전월세 상승률 엄청나게 지금 더 폭등하고 있어야 되죠. 부과 직전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상승률은 안정되고 있고 매물은 남아돌고 있다. 그런 상황이고, 재산세 분납도 늘어나고 있고 종부세는 더욱 심각한 거죠. 버틸 수 있냐? 왜 그럴 거면은 안 내놓는다 하면서 매물마다 5월 31일까지 잔금 혹은 등기 조건으로 거래를 하느냐? 얼마나 늘어나요? 다주택자 종부세만 3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버티세요. 많이 기여하시면 됩니다. 국가부채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세금은 점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거는 포퓰리즘이니 뭐니 이딴 거 다 때려치우고 고령화 때문에 생산활동 인구는 줄어가는데 부양 인구는 늘어간다. 정부에서는 더 많은 세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애국자들이죠.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해주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그러면서 집값 안 낮추면 얼마나 좋아요. 보유세 계속 많이 내겠다는 건데, 집값이라도 떨어지면 보유세라도 떨어질 텐데, 종부세라도 집값도 안 떨어지고 집값은 더 오를 거니까 집값 더 올리고 종부세 더 많이 내세요.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계속 보유하시고서 자산 가치는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돈은 없는 그런 삶이 된다. 매물 잠김 현상 얼마든지 심화해 주세요. 계속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지자마자 사라고 안 했어요. 4, 5년 장기적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때까지 최대한 오래 가지고 있다가 최대한 늦게 내놔라. 여기 이제 심지어는 전월세 신고제로 매물이 실종된대요. 자, 임대차 3법 이전에 매물이 실종됐나요? 매물은 늘었어요. 재계약도 늘었는데 매물이 늘고 있어요. 그만큼 가격 올렸는데 안 나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임대소득이 드러나게 될 것을 우려해 전셋집을 처분하거나 실거주하여 매물을 거둬들인다. 자, 전셋집을 처분하려면 팔려야 되는데 팔리나요? 자, 실거주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내가 살던 집은 전세가 되든 월세가 되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매매가 안 되면? 매물이 줄어들어요? 분신술 써서 나눠 사나요? 3주택인데 하나는 내가 실거주하고 두 개는 전세 났는데 분신술 써서 막 나눠 사나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집 3개 가지고 있는데 전세금 다 돌려줘야 되는데, 세금이 무서워서 전세금을 돌려주고 그만큼 이자를 갚겠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뭐 10억짜리 집에다가 전세 8억짜리 넣어놨는데 요거 한 세금 몇백만 원 나올 게 무서워서 8억을 돌려주고 8억에 대한 이자를 매달 내겠다. 이 뭔 개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월세는 말할 것도 없죠. 전세는 2주택까지는 세금 안 내요. 소득세. 3주택부터 내는 거죠. 3주택 이상 가진 사람이 전세금 돌려줄 돈은 있어요? 여기저기 갭투기해서 들어간 건데. 월세는 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소득을 없애겠다. 참 저들의 발상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결론. 자, 양도세 완화해라.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매물 잠긴다, 완화해야 집값 잡힌다, 양도세 때문에 거래 절벽 온다, 뭐 다 저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 사례 보면은 실패죠. 자, 2020년에 양도세 완화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6월까지 한시적 중과 면제 했더니 어떻게 됐죠? 마지막 달인 6월에 집값이 폭등했죠. 답 나온다. 양도세 완화는 집값 상승 정책이다. 절대 완화해서는 안 되고 완화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안 팔고 버틸 수 있느냐? 안 팔고 버텨라. 버틸 수 있을 만큼. 어차피 그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줄 수요는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